오늘은 컨피던스 인터벌 관련된 엑서사이즈 문제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 강의 노트를 계속 에디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삭제되고 추가될 수 있습니다. 12개 정도 있네요.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통계 시험을 봤군요. 36명의 학생이. 근데 평균이 78점이라고 하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0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confidence interval, population mean의 confidence interval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스태티스틱스 exam을 본 사람들 중에서 랜덤하게 36명의 스튜던트를 뽑은 거고요. 그래서 알고 싶은 거는 총 통계 population 통계를 본 사람들의 평균을 confidence interval 95%로 construct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n은 샘플 사이즈는 36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n이 30보다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센트럴 리미트 theorem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얘기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할 때 우리가 노멀 샘플링을 사용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x바는 78이고요.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을 한다고 그랬군요. 시그마가 12입니다. 그래서 S가 시그마를 몰란다 그러면 샘플 베리언스를 사용해서 해도 되는데 이 경우에 n이 30보다 크기 때문에 센트럴 리미트 theorem을 사용해서 t 디스트리뷰션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데 지금은 샘플 베리언스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풀면 우리가 보는 거는 이게 샘플 스태티스틱이 되겠고요.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95% confidence interval을 찾으라고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이렇게 95% 센터가 되도록 여기 1.96이었어요. 그 얘기는 마이너스 1.96부터 1.96이 되고요. 한쪽만 쓰겠습니다. 되겠고, 뮤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x바는 78이 되겠습니다. 시그마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0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n은 36이 되겠습니다. 이 1.96이라는 숫자는 저 기억인데 테이블을 보든가 사이파이의 스탯을 사용한다 그러면 사이파이의 스탯을 임포트를 하고요. 이렇게 하면 스탠다드 노멀 오브젝트가 생기고 거기서 BPF, CDF의 인버스입니다. 95%니까 이렇게 하면 이 점을 찾는 건데 이게 97.5%가 되겠습니다. 솔루션을 한번 볼까요? 1.96이죠. 적었은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풀었는지. x바가 78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요 3.92라는 숫자가 여기 1.96 곱하기 시그마가 10이고요. 스퀘어 루트 3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3.92가 되고요. 78 플러스 마이너스 3.92 하니까 요 인터벌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노은 베리언스고요. 동일한 문제인데 샘플 사이즈 관련 그러니까 어떤 마진 뭐라 이건 동일한 종류의 문제인데 지금 90% 컨피던스 레벨을 이용을 해서 컨피던스 인터벌을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마진 오브 에러가 10 이하가 되도록 컨피던스 인터벌을 건설을 할 때 샘플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는 겁니다. 컨피던스 인터벌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진 오브 에러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마진 오브 에러는 n이 커지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n이 커진다는 얘기는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진 오브 에러가 10 이하가 되도록 G 스타 시그마 스퀘어 루트 n이 10 이하가 되도록 하는 건데 여기서 n을 얼만큼 잡아야 하겠느냐 하는 거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15로 에스티메이트가 되겠습니다. G스타는 90%, G스타는 90%니까 0%, 0%. 그래서 부분만 하면 이게 9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태츠 놈 ppf 0.95 하면 요 저기 픽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스타가 알려져 있다고 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은 요거보다 커야겠죠. 그 중에서 제일 작은 N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G스타는 이거고요. 시그마는 15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for를 사용해서 계산을 했는데요. for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for를 계산을 했죠. G스타 stats ppf minus alpha 2고요. 자, 알파는 10%가 되겠습니다. 컨피던스 레벨은 90%로 정해져 있고요. 컨피던스 레벨은 90%고 알파는 1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여기 5%가 되고 여기가 95%가 됩니다. 그래서 G스타가 찾아졌고요. 시그마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은 뭐보다 커야 되냐면 이렇게 N도 쓰겠습니다. N이 10이고요. 아니죠. 오케이. maximum margin, max margin of error 10이었고요.
그래서 n은 요거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g 스타 곱하기 시그마 max margin of error 스퀘어를 해줘야죠. 그러면 이게 어떤 float 넘버가 될 텐데 그거보다는 커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3.14다 그러면 n은 4가 돼야겠습니다. 그걸 계산하는 그러면 어떤 float 넘버가 나오면 그것보다 큰 인테저를 찾아야겠죠. say이라고 청장이 있거든요. 이게 샘플 사이즈가 있습니다. 됐죠. 근데 이게 빌트인 펑션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빌트인 펑션이 아니면 매스 모듈에 있을 거고요. 넘파이 모듈에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좀 단순하게 for 프로에서 n이 7이라고 나왔는데요. 세일이 디파인이 안 됐군요. 매스 모듈에 있을 겁니다. 치 나왔죠. 여기서는 n을 키워가면서 최초로 이 마진 오브 에러가 계산된 마진 오브 에러가 맥시멈 마진 오브 에러보다 작게 되는 n을 찾아서 한 것이고요. 여기서는 직접 계산을 한 겁니다. 둘 다 동일한 로직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이번하고 동일한 문제인데 샘플 사이즈가 커서 시그마가 안 주어졌어도 S를 이용해서 동일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에서 시그마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했는데 이 샘플 사이즈가 큰 경우 S가 주어져도 동일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은 1번하고 OS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요거는 population variance가 시그마를 모를 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여기 보시면 이 경우에 S가 주어진 경우인데요. 샘플 사이즈가 크면 이거 센트럴 인셋을 써서 G를 사용할 텐데 샘플 사이즈가 작으면 여기 T를 사용해야 됩니다. 샘플 사이즈가 25고요. value 500이고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10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로 비교를 해보면 n이 30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n이 25입니다. 그러면 n이 30보다 작고요. 그러면 센츄리 시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x바는 78이고요. sample standard deviation은 10입니다. 이건 모르고 이거 10입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typically t를 사용을 하는데요. 사실은 엑스트라 컨디션이 필요합니다. 그 xi가 노멀에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티피컬하게 통계 교재들을 보면은 이게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하지만 노말이어야 됩니다. 95%가 되면 여기 이제 바뀌겠죠. T스타로. 이제 T스타는 스텝 T 디그리 수단이 n-1입니다. 그리고 BPF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쓰면 confidence interval이 x bar 플러스 마이너스 t 스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 사이즈는 25고 다음에 mean x바는 500고 s가 c입니다. t 스타는 테이블을 찾아야죠. t 마이너스 1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95%를 컨피던스 인터벌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95%, 여기가 5%, 2.5%, 2.5%, 총체적으로 여기가 97.5%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솔루션을 제대로 했는지 체크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는 F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해서 이걸 찾는데 지금 여기 1 마이너스 알파 오버 2 이게 0.975고요. F가 CDF인데 CDF의 인버스를 계산해서 이거 계산하는 겁니다. 그 F 인버스라고 표현한 게 PPF에 해당되고요. 0.975로 계산이 되고 그러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t 스타 곱하기 s 오버 스퀘어트 있습니다. 이게 2.064가 되나봅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것만 한번 2.064를 확인해보죠. 일단 디그리
프리덤이라는 거는 그 슬라이드 n이라고 하겠어. 샘플 사이즈는 25고 샘플 사이즈가 25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25에서 1을 빼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t 디스트리뷰션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알파가 주어져 있는데 알파는 마이너스 컨피던스라고요. 컨피던스 레벨이 95%입니다. 그래서 요 2.604를 하는 거죠. 좀 심심해 보시면 2.604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포션에 관한 거 보는데 프로포션은 기본적으로 p hat 마이너스 p 이게 무조건 만족이 되면 센트럴 리미스 세럼을 써서 장기 분포로 분석을 하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걸로 하는 거는 이 부분이 노운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P를 P-로 에스티메이트 하는 겁니다. 매스메리컬은 이게 정기분포를 근사한다는 거고요. 좀 더 근사를 해서 P를 P-로 근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근사하는 게 요거 무조건 만족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P의 컨피던스 인터벌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NP가 유조건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베이를 했고요. 200명에 대해서 서베이를 했기 때문에 얘는 2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0명이 A를 prefer 한다고 그랬고요. BS는 120, 500, 2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요걸 사용할 때 요거 무조건이 필요하지만 요거는 보통 요거를 지키면 합니다. B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는 0.1 곱하기 200이니까
0.4 곱하기 200, 120, 80, 5보다 충분히 크죠. 그러니까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 pH의 0.6, 1-pH는 0.4, G스타는 90%니까 stats ppm 90%는 0.95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탠다드 메모리에서 여기가 90%가 되는 여기 부분은 95%가 됩니다. 확인이 되겠죠? 스퀘어루트 안을 보면 p hat 곱하기 1 빼기 p hat 나누기 n 스퀘어루트 n 이렇게 됐고요. 1.645 이것만 확인을 해보죠. 지금 여기가 0.6 0.6이고요. G스타가 이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앞에 코드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컨피던스 레벨은 0.9, 90%, 알파는 10%가 되겠습니다. 샘플 사이즈는 이겠죠. 여기 디그리 오브 프리덤 계산 안 할 거니까 이건 필요 없고, 스탠다드 메모리 되겠고요. 자, 6.64 하겠습니다. 다음에 confidence interval for the difference between two means인데 이게 V1 여기 V2입니다. 그래서 V1을 estimate 하는 게 X1 바고요. V2를 estimate 하는 게 X2 바입니다. 그래서 X1바 마이너스 X2바 마이너스 V1 2. 이 경우에 강의 노트를 보시면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라지 샘플 사이즈죠. 그러면 베리언스를 안다고 그러면 이렇게 할 텐데 베리언스를 모르면 여기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요. 얘는 센츄리미스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30보다 커야 되고 왼쪽가 30보다 커야 됩니다. 만약에 샘플 사이즈가 작다고 그러면 우리가 t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해야 될 거고요. 그 경우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꼭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피던스 인터벌을 계산한다고 하면 G 스탠다드 알파 오버 2라고 표시를 하고요. 있습니다. 수식머리가 있죠. 자, 이게 디퍼런스 에스티메이터는 에스티메이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G 스타 곱하기 스탠다드 에러가 이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경우는 샘플 사이즈가 커서 정규적으로 분사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시그마를 알면 정규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샘플 사이즈가 작다 그러면 T 디스트리뷰션이 들어가야 되고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강의 노트를 보시면 두 가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같은 경우에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간단하게 주어지고요.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하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confidence proportion difference 이거는 P1 여기 P2에 관심이 있는데 P1 has been estimated P X1, 2 이렇게 estimate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두분포로 분사를 해보고요. P1 P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 컨디션을 만들어 해야 됩니다. 만들어 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네, 마지막으로 mean difference, paired data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10 페어 데이터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before, after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데이터가 10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mean difference가 4.5라는 얘기고요. d5는 x before after로 여기였겠네요. before를 스타팅 포인트로 해서 그래서 여기 10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의 미니 4.5라는 거예요. 디바가 4.5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10개의 데이터가 있는 걸로 해서 유저라는 원 샘플 t 테스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샘플 스태티스틱 디바 컨피던스 인터벌은 T죠. 샘플 사이즈가 작으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바는 4.5가 되고요. N은 10, S는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2.0, 디그리 프리덤은 9가 되고요. 알파벳 2는 99%니까 알파는 1%가 되고요. 0.00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컨피던스 레벨이 99%고요. 그럼 알파는 1%고 알파가 2니까 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해서 할 거니까 코드로 구현하겠습니다. 컨피던스 레벨은 99%고요. 알파는 1%가 됩니다. 샘플 사이즈는 10이고요. confidence degree of freedom은 샘플 사이즈 마이너스 1이 되고요. T스타 스탯의 T의 degree of freedom은 9이고요. BPF로 T스타가 이루어지고요. D바가 필요하고요. D바 4점 D가 마이너스 T스타 S 스퀘어트 난 파일을 되었군요. 레프트 핸드 포인트고요. 라이트 핸드 포인트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너먼트는 square root S가 안 되어졌군요. S는 되겠습니다. 샘플 사이즈가 N이 됐습니다. 전시 수정 코스가 있던 것 같은데
6.444. 6.44. 이건 반올림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5. 6.5D. 여기 계산이, 여기서 반올림을 해서, 맨 끝에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반올림 안 하고 끝까지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반올림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여기 계산할 때 반올림이 있었고요. 여기 계산할 때 반올림이 있었고,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반올림 하나로 쭉 계산을 해서 맨 마지막에서 반올림 하고, 여기 중간에 반올림 한 다음에 쭉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끝에 숫자 하나가 다르게 들었습니다. 나머지 거는 좀 간단한 문제니까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